좌익과 우익의 세계관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관점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는 각각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 때 우익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유익합니까? 그러나 좌익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죠. 이 정책이 나의 기분을 좋게 합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로 최저임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 뉴욕타임즈는 최저임금에 대한 반대 입장의 사설을 썼습니다. 그 사설의 제목은 뉴욕타임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죠.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 사설의 내용과 동의한다라고 타임즈는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구태의연한 사상이며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동자들의 직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그들은 썼습니다. 그 당시 뉴욕타임즈의 사설은 왜 최저임금을 반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 제도가 사람들에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2014년 뉴욕타임즈의 사설은 1987년에 썼던 사설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 제도를 찬성하는 내용으로 사설을 썼기 때문이죠. 지난 27년 동안 뉴욕타임즈의 관점은 점점 좌익으로 이동하게 된 셈입니다. 이제 뉴욕타임즈는 정책이 사람들에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사설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인상된 최저임금은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의 직장을 오히려 더 잃게 만드는 악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예는 인종의 근거를 둔 정책들입니다. 현재 그런 정책들 중 하나가 흑인 학생들의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오늘날 그들에게 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대학교들에게 그들의 입학 기준을 낮추게 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 낮춘 입학 기준에 따라 그들의 입학을 허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더 많은 흑인 학생들이 대학교 졸업에 실패를 하고 있죠. 과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흑인 학생 자신들이 준비했던 것보다 더 높은 학문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대학교들이 그들의 입학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흑인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학문적인 수준에 맞는 대학교 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명문 대학들에게 흑인 학생들에 한해서만 낮추어진 입학 기준에 의해 그들의 입학을 허락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그 학교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을 입학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명문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학교가 요구하는 학문적 수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졸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종차별을 둔 이런 정책들은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유익한가라는 질문보다는 그것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가라는 점에서 진행된 정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는 평화주의 혹은 평화운동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난 정책들입니다. 좌익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좌익주의자들이 평화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주의는 대부분 좌익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의 모든 좌익주의자들은 평화운동주의를 지지합니다. 무엇이든 평화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앞뒤 상황 관계없이 무조건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익도 좌익만큼이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전쟁터에서 죽을 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익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나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주의나 평화운동주의는 절대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움이나 전쟁도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평화주의와 대부분의 평화운동가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만큼 악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악의 단체들은 평화운동가들에 의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월한 군사력에 의해서만 항상 패배를 해왔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입니다. 또 오늘날 난폭한 이슬람주의자들도 강해진 미국 앞에서 스스로 모습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주의자들이나 미국 핵무기 해제와 자유를 위해 싸웠던 나라들로부터의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옹호자들은 이것이 과연 그 나라에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를 위해 어떤 유익한 일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로부터 미군의 철수가 과연 유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시스의 출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군의 철수가 유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난폭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자유주의였던 남베트남이 정복당했습니다. 반면에 남한과 일본, 독일에서는 미군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번창하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이 높은 최저임금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들에 비해서 자유주의자들이 가난한 자를 더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인종의 근거를 둔 정책이나 행동들을 지지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역사적인 인종차별의 잘못된 점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좌익의 평화운동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동은 그들 자신이 평화를 옹호하고 마치 전쟁을 막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보수주의보다는 자유주의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를 알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그들은 아직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자신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가를 알기에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점점 좌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보다는 무엇이 자기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가에 빠져가고 있죠. 그 때문에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기분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사회의 주변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의 기분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윈도우 온 더 월드 김에스더였습니다.